오늘은 주택 재개발의 법률 문제 중에서 일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인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에서 이거를 이제 정비해갖고 이렇게 번듯한 고층 건물들이 있는 말끔한 도시로 바꾸겠다고 정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려면 일단 용적률이 올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보통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여기 이제 바꾸면서 늘어나게 되는 사회 기반 시설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식의 이런 식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제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구역 내에 보통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이 설립되고 구청장이 이를 인가해 주게 되죠. 그리고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좀 큰 밑그림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구청장은 이것을 인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가 되면 조합은 분양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들은 분양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돈을 받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조합원에서 배제됩니다. 비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단계는 아주 상세한 계획이 잡히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돈은 얼마를 걷어갖고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분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정하는 단계죠.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의 인가를 받으면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조합은 건물들 인도받아 갖고 철거하고 이제 이런 건물들을 짓게 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은 크게 구청장의 정비계획 수립,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렇게 3단계를 거쳐갖고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 이제 이 사람들은 비조합원이죠. 이 사람들은 돈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조합과 금액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손실보상을 하는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가 좋아지게 되면은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집가는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이런 걸 거치면서 평가 기준일은 훨씬 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던 소유자들은 이때 와서 이제 후회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분양 신청을 했으면 훨씬 더 이득을 얻었을 텐데 내가 그 분양 신청을 안 해갖고 이렇게 적은 금액에 내가 협의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분양 신청에 기해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거를 무효화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다시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자기도 신청하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신청한 소유자들은 이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판례는 이런 식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 비조합원들은 이 관리처분 계획, 이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이걸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다툴 당사 적격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제기한 취소소송, 또 무효 확인소송 이런 것들은 각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제기하면은. 그런데 판례는 다만 이제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 사업 시행 계획이 취소되거나 무효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것을 기초해서 한 관리처분 계획 수립도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분양 절차에서
비조합원들도 분양 신청을 해서 조합원들이 되면은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시행 계획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당사 자격이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이때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시행 계획을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소 주장을 하는 거고 하나는 무효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시행 계획이 위법함으로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 중에서 먼저 도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소재기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이제 따지는데요. 이 동네 소유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가, 인가, 그리고 고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정도가 되면은 소송 제기할 때쯤이 되면은 이미 90일은 지나간 지가 옛날입니다. 결국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소송인 위법함으로 취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소는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결국 사업시행 계획이 무효다라는 식의 어떤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되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위법하다는 것보다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입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청과 조합이 전문가들이 만든 어떤 사업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절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아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더 앞으로 가서 이 정비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유를 들어서 정비계획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무효화시켜버리면은 그 하자가 일로 승계가 될 것이고 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뽑는 것처럼 줄줄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시키거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어떤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법함으로 취소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소송상 좀 훨씬 유리하고 쉬운데요. 원고들한테. 근데 이미 이것도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났겠죠. 90일, 1년이 훨씬 지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갈 수가 없고요. 결국 이것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수밖에 없는데 행정의 전문가인 구청장이 수립한 정비 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계획이라고 했죠. 행정계획은 행정청에게 그리고 조합에게 훨씬 더 넓은 재량의 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재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다시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계획이나 사업시행 계획이나 정비 계획을 다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용 재결 단계에서 한참 지난 이 수용 재결 단계에서 재개발 사업이 무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진짜 나는 이 지역에 꼭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재개발 사업은 나는 정말 반대다라고 한다면은 기다리지 말고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 단계부터 신속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함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택 재개발의 법률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들 그리고 절차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